네, 오영석입니다. 오늘 뉴스는 신도시 건설 관련 한강교량 신설, 이른바 수석대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관련 리포트 기사를 먼저 보시고요. 이 수석대교 반대 측 인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그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가 선동 IC에 한강교량을 새로 놓는 이른바 수석대교 건설과 관련해서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남시가 전제로 내건 조건은 크게 4가지입니다. 2022년까지 선동 IC를 개선하고 강일 IC까지의 우회도로 개설, 기존 8차로의 올림픽대로를 10차로까지 확장, 지하철 9호선 미사 연장 구간의 개통 등입니다. 하남시는 선동 IC 교통량 조사 분석과 LH 자료 검증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앞서 제시한 미사지구 교통대책이 진행된다면 선동 IC의 한강교량을 신설하는 것이 교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12월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이후 1년 10개월여 만에 관련 한강교량 신설안의 밑그림이 완성을 앞두게 됐습니다. 하남시는 이를 위해 지난 8월까지 국토부 그리고 LH와 함께 모두 17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김상호 하남시장은 미사지구 주민들께 간곡한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관련 환경 소음 문제 최소화와 지하철 9호선 미사연장 조기 개통에 대해 이달 중으로 시민들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한강교량 신설안은 이달 중에 있을 2020년 하반기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용석입니다. 앞서 보신 기사의 내용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에 하남시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하남시 지역사회에서는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아파트에서도 설문조사 같은 건 다 했는데 반대가 더 많았거든요. 길에서 이렇게 차들 다 이렇게 넘어오면은 더 막혀가지고 아이들 수업이나 할 때 지장을 안 줬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그거를 좀 이렇게 배려해서 진행하면 네, 저희도 뭐라고 안 하는데. 이 같은 갑론을박은 온라인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그 격전지는 하남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입니다. 실패한 하남시장 사퇴하라, 미사지구가 망했다 등 반대측 주민 글들이 줄을 잇는 반면 이 같은 릴레이성 항의 글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작성글도 종종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수차례 집회와 토론회 개최로 수석대교 건설에 반대해온 미사강변 시민연합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남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건부 동의 입장을 철회하라고 밝히고 최후 통첩 시한은 8일까지라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남시는 조건부 동의안 발표는 일방적이거나 기습적인 것이 아닌 수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토론회의 결과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용석입니다. 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 수석대교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미사강변 시민연합의 정경섭 공동대표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이 하남시의 조건부 동의안이 지난 추석 연휴 하루 전날 아시는 것처럼 전격 발표가 됐는데 좀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미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분노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네. 명절 연휴를 앞둔 시점에 시민들의 동의 없이는 수석대교를 놓지 않겠다고 했던 시장님의 기습적인 수석대교 확정 발표로 네. 시민들은 분노했고 다음 날 공식적으로 쓰신 글 중에 미사강변 도시를 실패한 계획 도시라고 표현한 부분은 네. 불난집에 기름 부은 격이라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부분에서 이제 더 많은 시민들이 좀 더 그 격한 분노를 홈페이지에서 그 시장에게 바란다. 글을 통해서 이제 많이 표출을 하셨는데 이 하남시가 하지만 내세운 것이 이 미사강변 지역의 교통 개선을
선조권으로 내세웠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예. 대해서도 혹시 반대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발표한 것들은 전문가 토론회 전과 비교해서 개선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8월 13일 주민간담회에서 LH가 제시했던 28년 9호선 대통과 수석대교를 동시에 완공해 올림픽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겠다는 대책에서 네. 세부된 28년 선 수석대교 건설, 29년 후 9호선 완공으로 말 바꾸기 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네. 발표 전까지도 LH는 시민연합과의 협상을 이어나갈 의지를 밝히고 있었다는 상황에서 네. 하남시장님의 책임이 무겁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LH와 계속해서 논의가 오가고 있는 와중에 추석 연휴 전날 전격적으로 발표된 거는 하남시의 의지만이었다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네, LH에서 왜 따로 연락을 계속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군요. 예. 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볼 텐데, 이 하남시에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오는 8일까지로 최후 통첩을 보내셨어요. 네. 이 조건부 동의를 철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남시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네. 첫 번째,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미사지역의 현안에 대해 잘 알 수 있게 네. 선전물을 만들어 아파트 배포 및 길거리 주말 선전전과 서명전을 하남시장님 임기 내내 벌일 예정이고요. 네. 두 번째, 중요한 사안마다 길거리 현수막을 통해 하남시장님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 코로나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지난 3차에 걸친 문화축제 형식으로 집회를 통해 알릴 예정이고 네. 긴 시간에 걸친 싸움이라 생각하고 있고 시민들은 더 이상 잃을 것도 물러설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노하는 민심을 네네. 잃지 못하고 독단적 사고에 갇혀있는 김상호 하남시장님이 하루빨리 시민들과 한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하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남은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관련해서 하남시의 반론 또한 저희 뉴스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이 어느 정도일지 각 지역마다 방역 관련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연휴 기간 동안 N차 감염을 통해서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양평군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중 양평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1일부터입니다. 성동구 119번 확진자의 역학조사에서 요양차 양평군의 A씨집에서 20일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조사 결과에서 A씨 부부와 가정일을 돌보던 B씨까지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119번 확진자가 9월 6일부터 25일까지 양평에 머문 것으로 확인되었고 9월 20일 날 그 오빠 가족과 그다음에 도우미 그다음에 그 자택 관리인 해서 총 5명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감염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하지만 확진 판정을 받는 사이 건설 관련 업무를 하던 A씨가 다수와 접촉했고 동료 2명이 잇따라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한 지역 감염이 확산돼 대중 목욕탕과 대형 마트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1일부터 4일 사이 모두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긴급 소독 작업과 영업장 폐쇄 조치를 내렸고 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진단 검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양성 판정을 받은 그 동료분 중에 한 분이 27일과 29일 대중사우나를 이용하여서 저희가 그 중에 이용한 그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전수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출 자제, 그 다음에 모임 자제, 그리고 다중이용 시설을 좀 자제함으로써 개인 방역을 좀 철저히 할 것을. 마트 관계자와 이용자 107명, 목욕탕 이용자 200명 정도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양평군 보건소는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일반 병원을 찾았더라도 약 복용으로 차도가 없다면 보건소에 의뢰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 가평군 자라섬 남도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안전하고 또 가볍게 가을꽃 구경할 수 있는 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김정패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물에 잠겼던 자라섬이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수마의 흔적을 걷어내고 가을꽃 10여 종을 가꾸어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을꽃 축제를 취소하고 유료 개방을 결정했습니다. 저희 자라섬은 지난 8월 수해를 입어 황폐화되었지만 국민들이 서로 합심하여 복구를 하게 되었으며 재개장을 통해 국민들에게는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고 외부 관람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꽃정원 관람료는 5,000원으로 가평 군민과 3세 미만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료입니다. 입장료 5,000원을 내면 가평군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가평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아 사실상 무료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 과정을 거쳐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꽃의 정원은 사진작가와 연인들을 불러 모으며 울긋불긋 꽃을 피웠습니다. 가을에 꽃을 필 수 있는 꽃들을 한 10여 종 심어놨습니다. 갖고 놨고요. 10월 10일 전후에서 백일홍이 만발하고 할 때가 가장 보기 좋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여러분들 오셔서 힐링도 하시고 가을을 만끽하시기를. 자라섬 꽃정원은 지난해 8만 명이 다녀갔고 유료 개방을 한 이틀 동안 3,200여 명이 찾았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예뻐가지고 마음이 되게 좋아졌어요.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고 밤에는 고보 조명과 레이저 조명이 야간 경관을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정필입니다. 네, 앞서 보신 가평군 자라섬 남도 꽃정원은 지난달 말 문을 열었는데요. 지금까지 다녀간 방문객이 2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평군에 따르면 자라섬 남도의 하루 평균 방문객은 3,000명 이상으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만 16,0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거리 두기 일환으로 꽃정원을 유료 입장으로 전환했지만 17,000여 명의 타 지역 주민들이 관광차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평군은 오는 18일까지 종합 안내소와 화장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열화상 카메라와 방역 요원도 배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준비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